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597개, 거기에서는 급식 때 어른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편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 중에 14곳 초등학교는 각자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583곳은 계속 어른용 수저를 준다. 이런 조선일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른용 수저를 주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처음 급식제도를 도입할 때 초등학생용 식판, 초등학생용 수저를 준비했어야 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어린이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어린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모호한 표현이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라고 불러야 하겠죠. 어떻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초등학생용 식판이나 수저가 준비 안 된 것으로 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급식제도를 도입할 때 그것이 쉽게 당연하게 도입된 것은 아니죠. 다른 이유 때문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상당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처음 추진될 때 위원회 구성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부모 대표도 참석하고 교사 대표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일단 하기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만 손을 뗀 것이 아닌가. 급식업체를 선정해 놓고 나면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급식업체는 이미 급식을 공급해 본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급식용 식판과 급식용 수저를 제공을 했겠죠. 대표적으로 급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되겠죠. 초등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군인인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누나나 그들이 사용하던 그 같은 크기, 같은 규격의 식판과 수저를 쓰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그러한 식판이나 수저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위원회의 폐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 위원회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식을 하게 됐을 때 그 급식 첫날에 물론 이 위원회 혹은 관련된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들여다봤겠죠. 그래서 무엇을 봤을까? 급식 첫날 당연히 밥과 반찬을 봤을 겁니다. 맛은 어떤지, 보기에 좀 빈약하지는 않은지 먹어봤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식판과 수저는 역시 이러한 그 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식판과 수저는 어땠을까? 부모나 교사가 사용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식판과 수저를 가지고 급식을 먹겠죠. 그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아무 생각 없이 밥과 반찬을 보고 먹기에 바빴을 겁니다. 만일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벌써 시정이 되었을 것이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 괜찮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던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체 조건에 안 맞는 어른용 수저를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은 인권 침해다, 이런 진정서를 낸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말 어른용 수저를 쓰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확인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1월 18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초등학교 597곳 그 전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라.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비용은 당연히 교육청이 주겠죠. 그런데 이번에 수저를 문제 삼았다고 해서 식판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울시 교육청은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린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용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뉴스에서 소개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이상하고는 체격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초등학생 수저를, 그리고 초등학생용 식판을 그렇게 제공을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뉴스, 이 사정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이 숟가락 사건의 해결 방식,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 그런 것이죠. 이 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천의 교사 한 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정말 이 시스템으로 치면 저 꼭대기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거꾸로 아래를 향해서 교육청에다가 진짜야? 하고 물어본 것이죠. 진짜 그렇게 어른용을 쓰고 있느냐? 인천의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걸 낸 다음에 인천에 있는 학생들에게 청소년, 초등학생용 수저를 쓰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정서를 내서 따지는 것으로 그냥 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루트는 인천에 있는 교사가 진정서를 냈으면 국가인권위가 내려보낸 공문이 인천의 교육청으로 간 다음에 인천의 교육청이 인천의 초등학교에 어떤 조치를 했어야 최초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일의 진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전국의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먼저 반응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 모든 초등학교 597개 교에다가 바꾸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했던 거에서 최초에 이 교사가 만일 인천의 초등학교에 이것을 바꾸고 싶었다면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이고,
서울시 교육청은 따지고 보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먼저 자기들이 그것을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교육청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인천의 교육청은 그대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조금 더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숟가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명하복식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얼마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먼 과거로 회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행정이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잃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 시스템이, 교육행정 시스템이 경직되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서 나서지 않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무원 세계가 충실성, 성실성 같은 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부속품, 나사, 이거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국가는 사가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주 탄력 있고 싱싱하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 사건이라는 것이 무슨 죄악도 아니고 더 낫게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그러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하는 방식, 거기에는 학생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도 나서지 않았고 교사들도 나서지 않았고 그리고 교장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내가 피해를 당했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손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투쟁 방식의 문제 해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고 문제 있어요 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이 투쟁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가동이 되었습니다. 교사 한 명이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 교사가 교육행정청에 제출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숟가락이 조금 크고 길다 하는 문제가 인권침해 문제로서 다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 책임인가, 바로 저자 때문이다 하는 손가락질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방식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의 그 학교 생활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주체인 것이지요. 그러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 발견하는 능력, 그것은 초등학생에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지요. 가령 학급회의라는 것이 있죠. 초록반에 A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록반의 A 학생이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학급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학급 전체가 토의를 하고 그래,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우리 이렇게 더 바꾸는 것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겠다 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 초록반의 학급 회장이
전교회장단 회의를 하죠. 거기에 가서 이것을 의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장단에서 토의를 해보고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초등학생용 수저, 초등학생용 식판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서 재차 각 학급에서 그 의논한 내용을 설명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전교생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부모회에 제출해서 이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이때도 싸우는 투쟁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에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이 논의를 한 것은 문제 해결책까지 내놓은 것이죠. 그것은 진정서가 아닌 겁니다. 제안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제 어른들이 그걸 받아서 회의를 해서 그것이 좋겠다 하면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돈 문제는 그때부터 어차피 그런 것을 하라고 쓰도록 된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 아이들부터, 초등학생부터 선생님, 학부모까지, 그리고 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각 공무원들, 기관들, 거기까지 긍정적으로 무엇을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구성원들끼리 니 탓이야 하지 않고 같이 해결한다. 그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